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입니다. 나이는 62살이고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재훈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거의 혼자 지냅니다. 남편이 출장을 자주 다니기 때문이죠. 결혼한 지 35년이 되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이엔 침묵이 더 많아. 그날도 남편은 부산 출장 중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혼자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주방에서 가스 냄새가 났습니다. 달걀 썩은 냄새 같은 게 희미하게 퍼졌어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여보세요, 관리사무소인가요? 집에서 가스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담원은 창문을 열고 전기 스위치를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긴급 출동팀이 곧 도착할 거라고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열고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약 30분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우비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긴급 출동팀 한민우입니다. 빗물에 젖은 우비 위로 가로등 불빛이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 있는데 가스 냄새가 나서 너무 무서웠어요. 민우 씨는 전문가답게 침착하게 휴대용 측정기로 집안을 점검했습니다. 응급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주방부터 살펴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보일러실로 안내했는데 좁은 공간이라 두 사람이 들어가기엔 비좁았습니다. 민우 씨가 무릎을 꿇고 보일러를 살피자 저도 손전등을 비춰줬어요. 배관 연결 부위에 미세한 틈이 생겼네요. 작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깨가 스쳤습니다. 불편하실 텐데 나가서 기다리셔도 됩니다. 그의 배려 깊은 말투에서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요즘 남편에게선 들을 수 없는 말이었죠. 괜찮아요. 손전등을 비춰드리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민우 씨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눈빛이었어요. 그는 친절하게 상황을 설명해줬고 공구를 주고받는 순간 손끝이 스쳤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와 이렇게 가까이서 함께한 적이 없었기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출동이 많으신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특히 비 오는 날엔 더 많아요. 날씨가 변하면 배관에 무리가 가거든요. 힘드시겠어요? 이런 늦은 시간에도 괜찮습니다. 집에 가도 혼자라서요. 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작업이 끝나고 거실로 나왔을 때 시계는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정말 죄송했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민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건네며 저도 옆에 앉았어요. 가족분들도 걱정 많이 하시겠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우 씨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됐어요.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갑자기 저와 비슷한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과는 남처럼 살고 그도 혼자였으니까요. 민우 씨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현관까지 배웅하는데 그때 갑자기 집안에서 가스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민우 씨가 재빨리 돌아서며 다시 확인했고 메인 밸브를 잠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환기가 완전히 될 때까지 좀 더 있겠습니다. 민우 씨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창밖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2번이나 곁에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이상해요. 평소 같으면 작업 끝나자마자 바로 갔을 텐데 오늘은 왠지 더 머물고 싶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무슨 일이 그렇게 많아? 이것저것 고칠 게 끝이 없네. 제가 그날 밤 일을 설명하자 화를 냈어요. 야간에 남자를 혼자 집에 들였어?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 며칠 후 수원에 있는 시어머니 집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지만 빈집을 팔지 못해 그대로 두고 있었는데 지하실 배관에서 물이 새고 있었어요. 이번엔 제대로 해야겠어. 임시 방편으로만 하니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남편이 직접 가서 공사를 감독하겠다고 했지만 갑자기 출장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가서 봐야겠어. 괜히 바가지 씌우지 않나만 봐. 결국 저 혼자 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오후 2시쯤 공사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번쩍하는 불빛과 함께 집 전체가 정전됐습니다. 습기 때문에 합선이 난 것 같아요. 김 사장님이 손전등을 찾으러 나가고 저는 지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불안했어요. 그때 문득 민우 씨가 생각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수원에서 정전이 되어서 지하실에 혼자 있게 됐어요. 너무 무서워서. 지금 바로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약 40분 후 밝은 손전등을 든 민우 씨가 지하실로 내려왔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마치 구세주 같았어요. 네, 고마워요. 정말. 민우 씨가 전기를 복구하고 공사는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저녁 6시쯤 김 사장님이 떠나고 우리만 남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로 올라가시나요? 네, 올라가야죠. 그런데 대중교통으로는 너무 늦을 것 같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어차피 서울 방향이라서요. 우리는 민우 씨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달려서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밤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늦은 시간까지. 민우 씨가 차에서 내려 현관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괜찮을까요? 너무 늦은 시간인데. 남편도 출장 가서 혼자예요. 괜찮아요. 집에 들어서자 조용한 공간에 우리 둘만 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앉으세요. 차 준비할게요. 그런데 부엌으로 향하는 제 손목을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수진 씨.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쌓인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오늘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느꼈어요. 이런 마음을 다시 가질 수 있다는 걸.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민우 씨가 제 뺨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 온몸을 타고 흘렀어요. 그날 밤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민우 씨가 돌아갔는데 헤어지면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며칠 후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제가 새로 산 신발을 보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줄 알아. 이런 쓸데없는 거 사지 말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저는 벽에 부딪히며 중심을 잃었어요. 며칠 후엔 편의점에서 평소보다 100원 비싼 우유를 샀다는 이유로 제 머리를 탁 쳤습니다. 남편이 점점 더 무서워졌고 그럴수록 민우 씨가 더 그리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우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간 되실 때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한적한 호텔 라운지에서 만난 민우 씨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힘든 일 있으셨어요? 저는 남편 이야기를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는데. 당신은 소중한 사람인데. 그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저녁이라도 함께 하시죠. 전통 한정식집 개별룸에서 민우 씨가 조심스럽게 음식을 덜어줬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카톡 무료 통화였습니다. 뭐 하고 있어?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요. 거짓말이 나왔습니다. 내일 일찍 들어간다. 점심 준비해놔. 말이 끝나자마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사람은 당신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도 궁금해하지 않는군요. 하지만 저는 달라요. 당신의 하루하루가 궁금하고 당신이 웃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솔직한 마음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가지 마세요. 하지만 현실이 발목을 잡았어요. 남편이 내일 일찍 들어온다고 했으니까요. 조금만 더 있다가 가세요. 민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겨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겠어요? 민우 씨의 진지한 고백에 제 가슴이 뛰었어요. 11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남편이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이 시간에.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남편이 일어나 다가왔는데 술 냄새가 났어요. 그때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 급히 전화를 받으며 거실 밖으로 나갔어요. 응, 나야. 오늘 못 만나서 미안해. 내일 시간 되면 호텔로 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럽고 다정했습니다. 그날 밤은 남편의 추궁과 의심으로 지새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불륜을 목격한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며칠 후 민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했고 불륜 사실도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살 이유가 있나요? 그 후 한 달 동안 남편을 관찰했습니다. 거짓말이 늘었고 외박도 잦아졌어요. 어느 날 남편이 샤워하는 사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자기야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여자와의 대화가 가득했고 호텔 예약 확인서까지 있었어요. 증거를 확보한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남편이 골프를 간 사이 협의 이혼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 서류를 놓아뒀어요. 이게 뭐냐고. 이혼하고 싶어요. 미쳤냐? 갑자기 웬 소리야? 당신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건 오해야. 호텔 예약까지 해놓고 오해라고요? 결국 남편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이미 끝났어요. 서로 합의해서 정리해요. 한 달 후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남편의 불륜이 명백한 유책 사유였기에 재산 분할에서도 제가 유리했어요. 이혼 후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비좁지만 제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도 자유로웠어요. 민우 씨가 이사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새로 설치한 가스레인지를 점검해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네요. 민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네, 이제 당신과 당당하게 함께할 수 있어요. 밸브를 조심스럽게 돌리자 딸깍 소리와 함께 파란 불꽃이 예쁘게 피어올랐습니다. 완벽하다. 이제 안전해요. 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는 민우 씨 품에 안겨 그 햇살을 느꼈습니다. 마침내 제 인생의 밸브가 다시 열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새로운 집에서 민우 씨와 함께 보낸 시간은 진정한 자유의 맛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를 의식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찾은 사랑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폭력 그리고 불륜까지 참아가며 살았던 30년의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시간들도 제가 민우 씨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민우 씨와 함께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작은 집이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따뜻한 보금자리가 됐어요. 매일매일이 새롭고 행복합니다. 중년이 되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든 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말이에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